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드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실시되었던 상황 판단 6번 문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바로 저희가 풀어봤죠? 풀어보는 거는 이제 실전풀이 형식으로 했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천천히 적으면서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지 천천히 그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하면서 해서 오래 걸린 건데 이거는 사실상 더 빠르게 말이 없이 그다음에 뭐 표시가 좀 더 간단해지고 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은 어떤 문항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 없는지,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서 뭘 풀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전 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좀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여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지. 자, 먼저 WF.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딱 했을 때 요구사항은 옳은 것이에요. 선지 중에 옳은 것. 그리고 유형은 아까 봤던 대로 제 1항, 2항 이렇게 나왔죠. 규정형이었고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용형. 적용. 상황이 나왔으니까 상황에다가 규정을 상황에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형.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규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진 정보예요. 그러니까 요건, 효과로 규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정리한 규정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황 역시도 한번 분석이 필요해요. 잘 안 보이네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적용을 위해서. 그래서 정리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규정형에서는 분석. 기준은 뭐냐? 요건. 요건을 갖췄는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을, 사례를 요건별로 다시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걸로 볼게요. 신청 동의 요건에서 아까 뭐가 있었죠? 면적, 총수. 이 두 개를 갖춰야 된다고 했죠? AND 요건으로. 그러면 상황을 분석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면적과 소유자 총수 위주로 분석이 돼야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알 수 있게 됐겠죠. 네. 면적은 어떻게 됐죠? 3분의 2 이상. 총수는 2분의 1. 그죠? 들어가서 봅시다. 여기 돼 있죠? 면적은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 그죠? 그리고 그 밑에 2항은 동의자 수. 이러한 면적과 총수에 대한 총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특이한 점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 한 개가 어떤 기준으로 되냐? 단위가 1필이 한 개다. 그 다음에 2, 3, 4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 한 명이 한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양쪽 다 카운트를 1,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공동 소유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유자는 되게 숫자는 많은데요. 그러면 대표자 1인만을 소유자 총수로 인정을 할게요. 그럼 한 명이 여러 개 가지면 복수 소유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도 1인 취급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외에 다시 가서 보시면 4호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죠? 국유지. 소유자가 정부예요. 나라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취급할까요? 이것도 면적에 포함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소유자가 그러면 누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청을 소유자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재산관리청 숫자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하면 돼요. 만약에 한 필의 토지인데 재산관리청이 막 2개, 3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서 공동소유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를 했을 때 그냥 한 필을 한 개의 토지로 생각하면 돼요. 그 한 필의
그 여러 명이 있지만 거기서도 똑같이 대표자를 뽑아서 1인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외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공동소유가 된 거 분명히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을 거고요. 복수소유가 되어 있는 사례가 있을 거고요. 국유지로 되어 있는 사례가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가봐요. 문제를 가보시면 X지역은 100개의 토지 돼 있고 뭐 처음에 위쪽은 X지역의 총 토지 면적이랑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를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갑을병이랑 갑을부터 기까지 특수한 상황이 나오는데 갑이랑 을은 바로 뭐죠? 복수소유예요. 갑, 을은 복수소유. 그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갑을은 복수소유. 그 다음에 병부터 기까지는 공동소유가 해당되겠죠. 국유지는 뭐로 나와 있어요? 아까 소유자 총수 부분에 보면 국유지 2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황이 정리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 지금은 손으로 쓰는데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실전 문제 풀이하듯이 그냥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볼 수만 있게 본인이. 근데 뭐 최종적으로 제가 형광펜으로 그 정도만 필기를 해놓으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딱 치면 X지역에 대한 걸 먼저 보면 X지역에 대한 거에서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죠? 두 가지 위주로 정리를 하라고 했죠? X지역에 대해서 면적 6입니다. 그리고 총수 82입니다. 여기에 국유재산지 2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변환 해서 보면 면적이 6이기 때문에 면적에 해당하는 거는 4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요. 소유자 소주 토지 면적을 합계가. 그리고 총수 같은 경우는 41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이 나왔지만 그냥 이상으로 끝났지만 이게 초과인지 미만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이상이니까 그냥 이 숫자를 포함하는 관계로 딱 가면 된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갑, 을, 병이 있겠죠. 요것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갑은 뭐였죠? 갑은 토지를 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도 1인. 그리고 4분의 1이다. 전환하면 1.5제곱킬로미터. 을도 소유자 총수는 1인. 그럼 땅 얼마 갖고 있죠? 2. 그 다음 병부터 점점점. 이 친구들도 여러 명이지만 한 명이에요.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갖고 있다. 요거까지가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이제 판단으로 들어가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선지의 정오 판단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번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였거든요. 상황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지로 보였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2개 이상 소유한 자는 갑을 뿐이다. 여기서는 뭘 썼죠? 위에서 상황에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아쉽게도 규정에서 필요한 요건 이상의 것이 필요하긴 했었어요. 토지 개수가 일단 들어가야 되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했거든요. 그러면 갑이 가진 토지 개수는 2개, 을이 가진 토지 개수는 10개, 병이 가진 토지 개수는 1개였어요. 그러면 이 우리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 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87개가 되고
남아있는 소유자는 79명인데 소유자 숫자보다 토지 개수가 많으니 당연히 어떤 사람은 토지를 2개 이상 갖겠죠. 비둘기집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비둘기 집이 3개가 있어요. 비둘기는 4마리가 있어요. 야, 모두 집에 들어가. 딱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갔어요. 4마리가. 그러면 어느 한 집에는 2마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개가 아니라 2마리인데요. 네, 2마리가 들어가겠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똑같죠. 이게 집, 이게 비둘기가 되겠죠. 자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발레로 풀면 되고요. 모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좋아요. 모두. 3번도 좋았죠. 뿐이다. 이런 단정적 얘기가 나오면 발레를 살짝 찾아보면 돼요. 발레를. 바로 그냥 보면 되죠. 네 말대로라면 4번 선지의 말대로라면 갑의 토지는 0.12 제곱킬로미터여야 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끝. 5번은 뭐였죠? 국유지의 면적은 1.5km. 3번과 똑같은 원리예요. 가불병이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4.5니까 남는 게 1.5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국유지래요. 그러면 나머지 77명은 땅이 0이에요. 말이 안 되죠? 틀린 거. 다시 1번으로,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필요한 핵심은 뭐예요? 간단하죠? 우리 서술을 봤을 때 소유자 총수의 동의 조건을 얘기했으니까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딱 총수만 고민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상황에서 분석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소유자 총수 때 몇 명이냐? 을. 1명. 그러면 여기다가 31명이 더해져도 32밖에 안 돼요. 그러면 41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걸 찾아내는 게 여기 핵심이에요. 을이 1인이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동의했대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특정되어 있는 소유자들. 그러면 해봤자 이 사람들은 그럼 총수부터 먼저 따져봅시다. 해봤자 얘는 3명인데 38명이 더 더해졌죠. 41명 됐습니다. 요건을 충족했어요. 이걸로 원래 끝내면 안 돼요. 문제 풀 때는 여기서는 면적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끝내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다면 이 선지를 옳지 않은 것으로 구성할 때 면적을 틀을 수가 있겠죠. 면적이 얘네가 합쳤을 때 4.5가 아니라 3.5 이렇게 떨어지게 하면 면적 요건에서 떨어지죠.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쉽게 만들어줘서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냥 면적은 생각 안 하고 총수가 맞으니까 급한 대로 맞네 그러고 딱 넘어가도 내가 판단을 다 하지 않았어도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얘네 4.5인데 4 이상만 되면 되니까 이것도 충족했다. 그래서 2번이 맞다. 네. 그냥 저는 3, 4, 5부터 풀었지만 그냥 사실상 1번부터 풀어서 해도 2번에서 쉽게 정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네, 체크사항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규정의 적용 문제다.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에 정리가 필요하고요. 이 정리 뭐라고 했죠? 요건과 효과대로. 상황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요건 위주로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할 때는 기준을 상황에 적용해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라. 두 번째, 숫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문제에서. 특히 여기 비율이 나오죠. 비율은 실수값으로 빨리 전환해 놓으면 문제의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데 훨씬 편하다. 여기서는 포함관계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포함관계가 이상인지 이하인지 초과인지 미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2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 추론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게 지문형에서 이해 추론 문제랑 좀 약간 유사한 게 나왔죠. 추론이죠, 추론. 비둘기집 원리를 써서 쟤는 3에서 5라고 했지만 4는 아니에요. 3하고 5. 두 개는 비둘기집 원리를 생각하면 바로바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전략은 어느 선지부터 접근할 거냐? 판단이 빠른 것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적용을 하는 것보다 상황 분석만 갖고 풀 수 있는 3에서 5를 접근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1번부터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마음 편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불편해가지고 답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1번부터 접근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